일기나 독서록을 쓰라고 했는데 몇 줄 못 쓰고 끙끙대고 있거나 고학년인데도 재밌었다, 좋았다 이렇게 모든 글이 끝나면 이렇게밖에 못 쓰냐고 하실 거예요. 글쓰기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없으면 잘 쓸 수가 없어요. 글쓰기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요,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쓰는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하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게 또 글쓰기입니다. 오늘은 초등 글쓰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단계별로 쭉 몇 번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편안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혹시 일기쓰기 숙제를 매번 미루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독서록 쓰기나 국어 과목 글쓰기 과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초등학교 글쓰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예전에 독서록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치동 초등학교 강연 갈 때도 독서록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어머님들이 정말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초등 글쓰기에 고민이 많으신 걸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초등 글쓰기가 꼭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초등 글쓰기 비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먼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릴게요. 수학이나 영어 공부만큼 초등 글쓰기가 왜 중요할까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글 잘 쓰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별로 없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글을 못 쓰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왜냐하면 글쓰기가 단순히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요,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글쓰기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없으면 잘 쓸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수학 문제도 자기만의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서 푸는 창의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글을 잘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글쓰기는 단순히 학교 과제나 시험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교육이고, 쓰는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하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게 또 글쓰기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요, 글을 통한 소통이 더 중요해졌죠. 이메일이나 SNS, 블로그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쓰고 읽으면서 소통을 하는데요, 효과적인 글쓰기 능력을 초등 때부터 키워주시면 앞으로도 자기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가 꼭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탄탄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글을 쓰려면 먼저 뭘 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아이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게 돼요. 말은 뱉고 나면 사라지지만 글은 남잖아요. 아이가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막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고 자기도 미처 몰랐던 감정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생각들을 글로 쓰다 보면요, 마음도 비워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면서 생각이 명확해져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생각을 하나씩 글로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력과 논리력이 향상이 돼요. 글쓰기가 꼭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감정 표현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글쓰기는 정해진 답이 없는 자유로운 활동이라서요, 아이가 글을 쓰면서 상상력도 발휘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릴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상대에게 공감을 얻어내려면 글을 쓸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될 겁니다. 또 적절한 비유나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표현 능력이 필요해지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글쓰기가 꼭 필요한 이유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줍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면 말로 전달하는 능력도 좋겠죠. 요즘 아이들이요, 글을 길게 조리 있게 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카톡이나 문자 길이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한 번에 길게 카톡을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두세 마디씩 짧게 끊어서 쓰는 친구들이 요즘 청소년과 20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아닌 긴 글을 쓸 때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말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살피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글은 일방적인 소통이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효과적일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글쓰기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꼭 필요한 글쓰기를 아이들이 왜 힘들어 할까요? 사실 성인들도 글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가끔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 전에 아이들 성격이나 방과 후 활동, 장단점 이런 거 써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몇 줄 안 되는 글인데도 어머님들이 쓰기 힘들어 하세요. 쓰더라도 너무 문장 자체가 단순하고 유치하게 보이기도 하죠. 아이들도 처음 글쓰기는 힘들어요. 일기나 독서록을 쓰라고 했는데 몇 줄 못 쓰고 끙끙대고 있거나 고학년인데도 재밌었다, 좋았다 이렇게 모든 글이 끝나면 이게 뭐냐고 이렇게밖에 못 쓰냐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왜 글쓰기를 힘들어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요.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볼게요. 글쓰기가 힘든 이유는 어휘력과 자신감 부족 때문이에요. 글쓰기의 기본은 어휘력인데 풍부한 어휘력을 갖춘 아이는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어휘력 향상은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다양한 책 읽기가 가장 효과적인데요. 이 부분은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책을 읽으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단어를 접하게 되고요.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어휘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럼 글을 쓸 때 활용 가능한 어휘들이 당연히 풍부하겠죠. 어휘력과 배경 지식은 독서로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글쓰기를 잘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글쓰기가 힘드니까 나는 글을 잘 못 쓴다고 생각하고 첫 마디 시작하기가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짧지만 한 줄씩이라도 하루 일과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한 줄씩 생각 쓰기를 하다 보면 글을 쓴다는 행동 자체가 두려워지는 건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왜 글쓰기가 필요한지, 아이들은 왜 글쓰기가 힘든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글쓰기 수업을 뚝딱 해치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단계별로 쭉 몇 번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편안해질 겁니다. 1단계 주제 정하기.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글쓰기 숙제를 받으면 막막하죠? 이럴 때 처음 글쓰기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쓰면 술술 써집니다. 제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주제로 정해서 예를 들면서 글쓰기를 한번 써볼게요. 2단계 생각 모으기, 생각 그물. 주제를 정했으면 이제 생각을 모아야 하는데요. 저는 생각 그물을 그렸어요. 떡볶이 맛집 3곳을 적고 맛, 분위기, 특징을 적었어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친구 3명을 적고 성격, 외모, 장단점을 적어볼 수도 있겠죠. 이 생각 구물이 글쓰기 할 때나 독서록 쓸 때도 정말 정리하기가 좋아요. 3단계 글의 뼈대 만들기. 생각을 모았으면 이제 글의 뼈대를 만들 차례예요. 저는 이렇게 뼈대를 짜봤어요. 서론, 떡볶이를 좋아하는 이유, 친구를 소개하는 이유를 써도 되겠죠. 본론, 떡볶이 맛집 3곳 소개, 각각의 맛, 분위기, 특징, 친구 3명 소개와 성격, 외모, 장단점을 쓰면 좋겠죠. 결론은 가장 맛있었던 떡볶이에 대한 소감, 여기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나 친구에 대한 생각을 쓰면 될 것 같아요. 4단계 살 붙이기, 생생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떡볶이를 먹었을 때 느낌, 맛집 분위기, 친구들과의 대화 등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글을 씁니다. 이때 생동감 있게 쓰기 위해서 꼭 의도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쓰고요. 따옴표를 써서 대화도 활용해서 글을 씁니다. 말씀드린 이제 4단계로 한번 글을 실제로 써볼게요. 주제,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서론, 떡볶이를 좋아하는 이유. 떡볶이는 내 최애 음식이다.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간다. 우리 학교 앞에는 맛있는 떡볶이집이 정말 많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 본론, 떡볶이 맛집 3곳을 소개하고 맛, 분위기, 특징을 적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불타는 떡볶이이다. 이름처럼 매운 떡볶이가 유명한 곳이다. 나는 매운 걸 잘 먹지 못하지만 친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맛있게 먹는다. 나는 치즈 떡볶이를 먹었는데 고소한 치즈와 매콤한 떡볶이 소스가 환상의 조화였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달콤 떡볶이였다. 여기는 달달한 국물 떡볶이로 유명하다.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푹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다. 와, 숟가락으로 국물이랑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은희가 감동해서 눈을 감으며 말했다. 순대도 함께 시켜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학교 앞 떡볶이이다.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자주 가는 곳 중 하나다.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학원에 가기 전에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가격도 저렴해서 내 부족한 용돈으로 사 먹기 딱 좋다. 본론에서는 뻘뻘 또는 고소한, 매콤한, 달달한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써서 표현을 풍부하게 해주고요. 평범하게 숟가락으로 국물이랑 먹으면 맛있다고 은희가 말했다 보다는 와, 숟가락으로 국물이랑 같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렇게 따옴표를 쓰고 대화를 직접 써서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결론, 가장 맛있었던 떡볶이에 대한 소감. 세 곳 모두 맛있지만 나는 학교 앞 떡볶이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 학교 바로 앞이라 많은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고 먹다 보면 옆반 친구도 만날 수 있다. 다음에는 엄청 맵다는 맵장 떡볶이도 친구들과 도전해보고 싶다. 어떠세요? 생각을 간단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서론, 본론, 결론, 뼈대에 두세 줄씩 문장을 쓰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죠? 주제만 바꾸고 생각 구물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짧은 문장 몇 개씩만 쓰게 해주세요. 본론을 쓸 때 의성어 의태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쓰고 따옴표로 대화를 집어넣으면 더욱 생동감 있는 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만 시켜주면 누구나 멋진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한 문장은 짧게 쓰는 게 좋은 글입니다. 자꾸 써야 늘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고 써야 쓸 엄두가 나죠. 아이가 쓰면서 점점 표현력이 늘어나면 더 설득력 있는 논설문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은 문장도 다양한 어휘로 바꾸면서 쓰다 보면요, 글쓰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아이와 함께 글쓰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